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JB 교양 강좌 오늘 행복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는 여가문화연구소의 김현기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도달하고 싶은 최고의 목표 아마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넘어서서 굿 라이프라는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삶이란 뜻이겠죠. 행복 연구자들은 좋은 삶을 이루는 요소를 네 가지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이라는 그런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일과 어떤 분야에 대한 성취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그리고 행복이라는 네 가지의 키워드들이 균형 잡히게 발달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굿 라이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중요 요소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대에 배우가 섰을 때 여러 배우들이 나오지만 조명이 비치는 그 배우에게 특별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건강, 성공, 관계, 행복이라는 요소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행복과 성공의 관계인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행복하고 성공한 삶, 그리고 불행하고도 실패한 삶, 그리고 실패했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 그리고 성공했지만 불행한 삶을 놓고 볼 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원하실까요? 아마 이것은 대답하기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겠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실패하고도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과 3장면은 좀 헷갈리기입니다. 이 장면이 내 인생이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이렇게 느끼는 삶이 좋을까?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뤘지만 내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는 삶이 좋을까? 이 네 가지 장면들을 가지고 한번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최인철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인 남자 45살에 있는 성인 남자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소득, 삶의 질들을 조사해보고 이들이 33년 전인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생활기록부와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IQ, 성적,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요소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33년 후의 미래를 예언했는가를 그런 연구한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IQ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성적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어린이들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연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인생 종단 연구라는 그 인생 성장 보고서도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대에 있는 청년들이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 노화를 맞이하는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추적 연구한 건데 거기에도 재미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다고 느끼는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어린이들이 불행해진다는 그런 결과들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지만 두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라는 겁니다. 즉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들이죠. 즉 행복이 성공을 이끌어가는 요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듀센 미소라고 부르는 미소가 있습니다. 한번 제 얼굴을 보시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입꼬리만 올라가는 미소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가장된 웃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사랑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 웃는 미소가 입꼬리에 올라가는 미소라고 하죠. 이것을 뭐 팬케이크 미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듀센이라는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얼굴 근육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심리학자들이 얼굴 근육이 함께 움직이고 안면 근육이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듯하게 웃는 그런 미소를 듀센 미소로 명명을 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듀센 미소는 진짜 행복감을 많이 느낄 때, 긍정적 정서감이 풍부할 때 느끼는 그런 미소라고 하는데, 사진을 촬영할 때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행복감과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앨범을 놓고 하커와 켈터너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이들의 졸업 앨범에서 이렇게 듀센 미소로 사진을 찍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이들이 졸업하고 27, 43, 52세일 동안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듀센 미소를 짓고 졸업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더 행복감과 좋은 삶을 살더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오늘의 미소가 내일의 행복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긍정적 정서감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의 어떤 영역에서 상위 1%에 올라간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수인 아이돌 BTS라든지 김연아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상위 1%에 도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직업에서 그렇게 높은 성취를 이룬 그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들 대부분 1순위가 바로 그 일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내적 동기, 그 자체의 원인이 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결과들을 총 모아서 우리 슈바이처 박사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그 일에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이 성공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물론 성공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행복한 일로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건강과 행복인데요. 이것은 아까 행복과 성공의 관계와는 조금 다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장면이겠죠. 건강하고도 행복한 삶이겠고요. 제일 피하고 싶은 장면은 건강하지도 않고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면과 3장면은 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지만 행복한 삶을 원하는지, 아니면 좀 건강하지 못하지만 건강하지만 불행한 삶을 추구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재미있는 결과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터키 대학의 데이빗 스노든 교수 연구팀이 장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누가 오래 사는가를 연구할 때는 그 연구 대상자들의 그 동질하고 균일한 집단들을 선택해야만 여러 요인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이렇게 동일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수도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세까지 장수하고 어떤 분은 40세 이전에 단명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균일한 집단들에게 있어서 장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언가를 살피려고 1932년부터 모든 수녀들이 쓴 일기들을 수거했는데 629개의 일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 일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지를 구분해 놓고 이 긍정적인 걸 많이 한 그런 수녀들은 행복한 수녀,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불행한 수녀라고 구분을 해놓고 이들의 사망 연도와 비교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84세까지의 생존율이 덜 행복한 수녀들은 40%였었고요.
행복한 수녀들은 90%가 85세까지 생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한 수녀들이 평균 9년을 더 생존했다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즉 행복한 수녀가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인병의 죽음의 삼중주라고 부르는 세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의 연구 결과들 따져 올라가 보니까 그 기저에는 스트레스라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인과 원인을 거쳐서 이 심장병과 뇌졸중, 고혈압, 합병증들을 유발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긍정적 정서를 잘 다루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들이 바로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핀란드의 알토 의과대학이 발표한 재미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사람들의 감정 생태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몸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인데요. 그림에 보듯이 몸이 가장 붉게 빛나는 표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몸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몸의 온도가 낮아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림에서 보니까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 몸이 가장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즉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들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우울감이었습니다. 이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거나 슬픔을 자주 경험하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부정적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몸의 온도가 내려가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제프리 갓베이 교수께서는 건강의 행복감 모델이라는 것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슬픈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웃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낙관적인 사람, 자기의 삶을 자축하는 사람,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인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 정신, 정서, 사회가 균형 잡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오랫동안 장수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상태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건강과 행복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행복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긍정적 정서를 자주 느끼는 거고요. 이런 긍정적인 정서들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생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그런 논리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그 단계를 보면 관계와 행복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장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시당하고도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조금 더 헷갈립니다. 남들로 일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 인생은 그래도 행복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남들로부터 박수와 괄채를 받았지만 내 인생은 불행했어. 이렇게 느끼는 삶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장면들은 좌인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제 네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살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 이 감정의 전염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도를 추월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을 그 친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바로
미국으로 여러분의 부적 정서가 전달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샘이 깊으면 물이 고이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한번 좀 과학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그림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측정 사진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이렇죠. 질량이 아주 무거운 별은 주변의 공간을 쉬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게 만드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질량이 무거울수록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즉 질량과 시간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질량이 무한대라면 시간이 멈춰 선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옆에 서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그런 상태에 머물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주는 대상이 엄청난 중력으로 나 자신을 끌어당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질량이 무거워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당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무르게 되면서 남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정받는 데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행복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소들인데 건강과 성공과 관계와 행복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건강해지면 행복해진다.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인정받으면 행복해진다라는 뜻으로 해서 행복이 결과적이고 수동적 입장에 섰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관점들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죠.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행복유해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건강이나 성공이나 관계와 같은 조건들이 원하는 데까지 달성되지 않으면 행복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유예시킨다 해서 행복유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더 좋은 요소들을 차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행복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살이란 행복의 힘을 키워서 삶의 더 좋은 요소를 만들어내서 굿 라이프를 이어간다는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건강과 성공과 관계에서 행복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갈등이나 불행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거꾸로 내가 평화롭고 행복할 때는 나의 에너지를 성장과 같은 좋은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관계나 행복을 돌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갈등들을 줄여서 행복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건강과 성공과 관계를 좀 더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그래서 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아무것도 없다. 행복하는 한 가지 의무만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말로 이 행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은 우리는 행복한가를 한번 보는 건데요. 매년 3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고요. 그날 전 세계 154개국의 행복 순위와 점수를 발표합니다. 2014년부터 쭉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대략 41위에서 50대 후반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약 58, 9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수준이 10위 안에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행복하지 못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행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기술인데 우리가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교육과 이런 강좌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복은 그럼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는가? 나의 행복감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 환경, 태도인데요. 이것이 50%, 10%,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유전이 50%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유전적 특성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10%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환경은 거의 10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을 얻기 위한 개인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의 삶과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보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바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태도가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윌리엄 제임스 같은 유명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깨달음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빨간색 꼭지와 파란색 꼭지가 있는데 빨간색 꼭지를 열면 무슨 물이 나올까요? 빨간 물이 나오진 않죠.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다면 우리는 빨간색 꼭지를 열어야 되고요. 찬물을 잠그고 싶다면 차가운 꼭지를 잠궈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복을 적극적으로 여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불행을 막는 데 집중했고 행복을 여는 데는 게을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긍정성을 좀 더 키우고 부정성을 줄이는 균형을 잡힐 때 우리가 행복살이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지요소, 긍정적 감정, 그리고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가 있겠고요. 그런 긍정적 태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전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인지와 감정, 행동들에서 부정요소를 줄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훈련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긍정적 훈련들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건강, 감사, 비움, 이런 10가지의 요소들이 바로 긍정적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건강과 성공과 인정이라는 삶의 요소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굿 라이프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불행합니다. 왜? 행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정적 태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행복을 배움으로 인해서 나와 삶과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 행동들을 자주 반복하는 긍정 습관을 만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뇌로 형성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순환해서 돌아가는 방법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진다면 우리가 더 좋은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